얼마 전 20대 여성이 저지른 모텔 연쇄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워낙 사건 자체도 미스터리하고 엽기적이었는데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 씨를 둘러싸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지난해 12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총 3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2명의 남성이 사망했고요. 1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상태입니다. 범행은 모두 강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발생을 했고 여성 피의자 김모 씨가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뒤에 마시게 하고 나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고 끝끝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피하고 피해다니다가 결국 마지막 범행 이틀째 날인 지난 11일에 검거가 됐고 현재 이 피의자 김모 씨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논란입니다. 경찰은 잔혹성이 기준에 못 미쳐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망자가 2명이나 나온 살인 사건이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엽기적인 이 사건인데도 신상을 보호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 기준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한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느냐, 범행 증거가 충분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느냐라는 건데 고유정 같은 경우 신상 공개 사건 발생 11일 만에 빠르게 진행됐는데 이건 왜 그러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양규 변호사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밝히는 이유로는 저 중에서 범행 수단의 잔인성 그 부분이 좀 의문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어느 정도나 잔인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너무 사실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사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는 저렇게 잔혹한 범죄가 문제가 돼서 연쇄살인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신상공개위원회에 올라가서 신상공개가 안 된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번 사건이 더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 그러면 잔인함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수면제를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뭐 흉기를 이용해서 뭐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시신 훼손이 있었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냐 그 정도까지 돼야 잔인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도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요건들은 다 충족을 하거든요. 중대한 피해 사람이 2명 죽고 그럼요. 1명은 다쳤고요. 그리고 범행 증거 충분하죠.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약을 먹여서 그렇게 한 상황 다 인정을 하고 다만 의도에 있어서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 알 권리 뭐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번 비공개 결정은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성채원 부위원장님 예. 이미 이 신상이 공개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뭐 사진과 SNS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범행 수법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인까지 이르게 됐는지까지도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SNS에서 갑자기 무작정 예를 들면 좋아요를 누르고 네. 갑자기 메시지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교제를 한 다음에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방식이 지금 또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식은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저 여성의 외모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야, 뭐 이쁘지 않냐 이런 부적절한 정말 살인자에 대해서 정말 부적절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그 또 반응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아니 어떻게 이런 살인 수법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좀 의아한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참 이래저래 참 끔찍한 뭐 이게 끔찍하다는 게 아까 피가 나와야 끔찍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어떻게 내부에서는 이 몸 안에서는 참 이 끔찍한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인까지 이르게 된 건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잔인함이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막 뭐 소비하듯이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온라인의 지금 현상이 전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피의자의 외모가 공개가 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동정론과 함께 옹호하는 댓글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는데 누가 뭐래도 당신 편입니다. 예쁘네. 감형해줘라.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예쁜데 외모 감안해서 무죄 판결해라. 이
이런 양효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정신으로 본인들이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도 정말 정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네. 저는 정말 최대한 선의를 해석해서 약간은 비아냥이냐 반어법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사실 처음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잔혹한 범죄라든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범죄가 이슈가 됐을 때 이 가해자의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유로 추종하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2차 가해적인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긴 했었거든요. 과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드 번처라고 연쇄살인범 그 사람이 이제 외모가 잘생겼다 보니까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정말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체포 이후에 200여 명 정도였던 SNS의 팔로워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9천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범행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 피의자 김모 씨의 팔로워 수는 2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얼마나 늘어났냐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팔로워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들. 일종의 이제 비정상적인 호기심의 그 반영이고 표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팔로워 수가 늘어난 것 자체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이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가해자에 대해서 저렇게 뭐 두둔하는 듯한 저런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댓글을 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문화가 때로는 좀 무절제하게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그 엽기적인 범죄를 옹호한 듯한 댓글은 그 자체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 혹은 규제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